실은 정보 격차의 문제를 100% 모든 것들을 다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격차의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지역에서의 풀뿌리 운동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정부의 정책 말고 별도로 지역사회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 핸드폰의 활용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도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어르신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에 보통 한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있는데 교육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은 20명,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다 그런 사항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KT처럼 아니면은 SK처럼 그런 회사에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건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이런 걸 조금 알려주셔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 설치와 더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디지털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건 원래 어려운 거야 라고 정해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어려워야 되는 건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디지털을 잘 사용하고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플랫폼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가 아닌 분들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연령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시니어를 위한 교육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준화 시킬 수 있을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안에서 어떤 분이 이제 멘토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좀 정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전 질문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사회적 약자 배려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종종 비용과 편익 면에서 다수의 편익을 위한 정책에 투입될 예산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약 하에 다수의 디지털 편의성 확장 그리고 소수의 기본적 디지털 권리 충족 중 어떤 것이 우선되는 게 맞을까요?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중앙부처, 정보통신부 이 정도 되어지겠고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을 한달지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은 거의 개인적인 1대1로 가르쳐야 배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씩 찝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시고 현장이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가 그러면은 농촌은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부분이겠고 네.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은 다 요금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요금제 전체적인 어떤 기본 자체를 좀 내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지금은 실버폰이나 알뜰폰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기준에 이렇게 맞춰져 있지만 그것도 줘야 대부분 다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어떤 누군가에게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면 학교 가면 와이파이가 되고 집에 오면 안 되고 또 이렇게 경로당 가면 와이파이가 되고 집에 오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그 정보에 대한 평등, 정보에 대한 기준선을 국가에서 정해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최소한 이 정도의 정보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까 댓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연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디지털 약자들, 그러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사용을 잘 안 하려는 이유가 돈 많이 나올까 봐 그러는 거다. 공공 와이파이를 완전히 확충을 해서 공짜예요. 이거 쓰는 거 공짜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 둘씩 더 쓰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은 그 스마트폰이 가진 직관적인 디자인 때문에 사용 실력이 점점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따라서 되게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고령층이 온라인 쇼핑 이용하는 빈도가 적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은 이용량이
대폭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게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량이 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층의 경우에는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가 그것들을 필요함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의 접근 방법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금융, 이제 특히 간편 결제를 이제 느린 학습자분들이 이용률이 너무 낮아서 이분들을 위한 이제 설명을 쉽게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이 느린 학습자분들, 이제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왜 간편 결제를 하지 않는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었고,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것, 혁신이라는 게 기술이 만들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험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댓글 하나 올라온 거 읽어볼까요? 네. 시니어 어르신들이 디지털 활용을 일상생활에서 노인복지관, 노인정 등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소통되는 단체 생활 환경을 만들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한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할 때 팀으로 가서 청소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사진으로 남겼다가 다시 와서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했나? 우리 마을이 이렇게 깨끗해졌나? 이런 것을 서로 참여하면서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네. 그런 한 리더분이 한 분만 계시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그 주변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혹시 김봉섭 연구위원님은 본인이 디지털 격차를 겪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 네. 블루투스 이어폰이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매뉴얼을 보고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들한테 그냥 무심코 물어봤어요. 아들아 이거 브리티스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랬더니 아빠 유튜브에 가서 How to Restart 제품명 치면 나와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드디어 이제 이 약자의 편으로 편입되어 네.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느린 학습자들의 정보 평등 그리고 실질 문맹 개선을 위해서 쉬운 글 컨텐츠를 만들고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이제 경계선 지능에 있는 분들을 지칭할 때 좀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쉬운 글 도서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됐던 거는 일반적인 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비단 발달 장애인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국민 한 명이라도 더 이해를 시키는 것이 이건 선의가 아니라 의무이지 않나. 이 사이트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기기들 최신 기기들에서 이 조작법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UX, UI 중에 하나가 이 다음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이 메시지는 이런 의미예요를 한 명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디지털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비장애인들한테도 어려운 용어, 생소한 용어들이 있는 이유가 저걸 만든 분들, 정책 전문가 혹은 개발자 분들만이 알고 있는 용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다수의 사람들한테도 알겠거니 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좀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렇게 개선이 되면 어떨까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평소에 자주 들어가는 정부 사이트가 있으실지요? 정부 사이트 자주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맥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크롬으로 접속했을 때 이 브라우저에서는 이 사이트를 열 수 없습니다. 이런 경고창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크롬에서 워낙 잘 되고 그리고 그 맥 유저들을 위해서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도 많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홈택스가 정부 사이트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습니다. 뭐만 누르면 일단 꺼지고요. 그리고 뭐만 누르면 액티비엑스 깐 다음에 다시 접속하라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회계상, 세무상의 용어들이 어려운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런 창이 떠요. 한번 확인을 누르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이 되돌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용자에게 굉장한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진짜 누를 거야? 되돌릴 수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야, 그 정말 저는 디지털 격차에서 그래도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몇 시간 동안 작업했던 게 날아갈까 봐 한참을 고민하다가 눌렀던 기억이 납니다. 표현 하나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가 그 안에 묻어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자문 회의를 갔었는데 약수한 거마비를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마비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도 이제 실은 거마비라는 말을 쓰고 있어가지고 네, 고백 나옵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라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그왜 이상해? 라는 이 느낌. 자리에서 네. 아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물론 많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또는 무의식적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나 당연한데 일반인들이나 이제 공적인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거나 낯선 단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